행운해가 떴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계좌에 해뜰 날을 위하여 전략킹 머니왕이 시작되겠습니다. 진행의 정재입니다. 간밤 미 3대 지수는요,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너무 올랐었던 걸까요? 이 최고치를 경신했었던 S&P 500 지수 역시 하락세를 머물렀고요. 그리고 핵심 기술주들의 약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다우존스는 0.71% 하락 마감한 모습이네요. 한 주의 마감 우리 증시 역시 내림세를 걸으면서 한 주를 마쳤죠.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거래 대금을 기록한 가운데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 속에서 0.8% 하락해 3,040대로 뒷걸음쳤고요. 코스닥은 990마저 깨고 내려갔습니다. 다음 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양지수는 4일 연속 내리막을 걸으며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결전의 날을 앞두고 있는 주말입니다. 오늘 머니왕과 함께 하시면서 칼과 방패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머니왕 두 분의 위원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주원 위원과 노란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88 번호로 홍주원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바로 노란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아니면 휴대폰으로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찰칵 찍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안내창이 뜹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에겐 홍주원 위원의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 바로 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머니왕 1부 방송이 끝나고 10시 반 박진섭 위원의 무료 방송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신다고 하고요. 여러분과 특별한 소통을 하신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 방송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를 검색해 보세요. 가장 위에 링크를 눌러서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찾아오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박진섭 위원의 사진이 보입니다. 그 옆에 빨간색 박스 방송 중 버튼을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신나는 토요일 신나는 머니왕 지금 시작합니다. 이론도 강하지만 실전에선 더욱 강한 머니왕 MTNW 홍주원 위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해 주시면서 코스피, 코스닥 정리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머니왕에서 이제 제 시간을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역시 이제 저와 함께 이 원포인트 레슨 함께 들어보실 건데 그 전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 먼저 좀 점검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아무래도 지금 공매도가 내일 모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레부터 이제 5월 3일이면은 약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지금 공매도 대기 물량이 아마 지금 역사상 최고치로 대기 물량이 엄청난 지금 물량들이 쌓여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을 하면서 뭐 저점도 없이 쭉 이제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코스피 역시나 21선 지지를 이탈하면서 더 이상 지지 라인이 없어요. 지금 이제 61선까지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3,100포인트까지는 지금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3일날 시작될 이 공매도가 자 과연 어느 정도의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지가 지금 관건인데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을 겁니다. 확실히.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이렇게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 쪽, 그리고 이제 뭐 경기 민감주 쪽은 오히려 조금 힘들고 경기 방어주 쪽이 오히려 좀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은행주, 금융주, 증권주 이런 금융주 위주의 종목들이 좀 이렇게 기업들이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데, 여기가 보시면 이제 국채금리가 최근에 반등이 나왔죠. 국채금리가 반등이 나오니까 은행주들이 좀 이제 호재로 작용이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모든 섹터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주는 좀 강했어요. 조선주. BDI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조선주의 또 반등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해운 철강도 좋지만 해운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전에 좀 많이 움직여줬죠. 하지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순환이 아직까지 안 돌아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조선주나 뭐 이제 철강주까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해운주는 오히려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많이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반영이 덜 된, 주가에 반영이 좀 덜 된 철강주 내지 조선주 위주로 좀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이제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를 정리해 보면서 다음 주를 내다봤습니다. 조선 철강 쪽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무엇일지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 홍주원 위원의 원포인트 레슨 주제는요. 주제가 바로 무엇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네,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오를 수밖에 없는 1%의 비밀입니다.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를 수밖에 없는 이 태양광 에너지 1%의 비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홍주원 위원님 강의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 지금 글로벌 과제 태양광 에너지 이 도대체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주면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은 OCI라는 기업입니다. OCI라는 기업 이제 뭐 태양광 쪽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죠? 이 슬로건을 한번 볼게요. 미래를 향해 뻗어가는 내일의 창, 이런 이제 슬로건을 갖고 있어요. 그린 에너지, 화학 산업의 글로벌 리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OCI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태양광 에너지 쪽으로 강한 그런 기업이죠. 자, OCI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2020 작년이죠. 작년 7월 27일 날 이제 이게 공략이 한번 나갔었던 이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때 거의 뭐 바닥이었었죠. 이때가 거의 바닥이었는데 이 3월 때는 거의 뭐 안 보셔도 되는 부분이고, 원래 있었던 주가가 한 요 정도 주가, 여기 이 정도 주가인데, 이 주가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때 이때 매수 공략을 들어간 거죠. 그 이후로 약 168% 지금까지 많이 올랐죠. 14만 7천 원까지 올랐으니까 진짜 많이 오른 거예요. 자, 근데 이 OCI를 이렇게 공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이제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략할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자, 태양광 산업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의 포인트를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포인트예요. 점점 낮아지는 단가가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로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이제 앞으로 석탄이나 뭐 어떠한 다른 원유 이런 것보다도 훨씬 이제 싸진다라는 거예요. 2020년에는 946원, 2025년에는 770원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큰 에너지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게 바로 태양광 에너지의 포인트 중에 하나,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이 있어요.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 왜, 무슨 도대체 융합일까? 자, 태양광 모듈의 기술이 이제 기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 태양광 모듈의 기술이 기술적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왜 기술적 발전을 이루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우리 지형상, 대한민국의 지형상 태양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 이런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들이 사실은 잘 맞질 않아요. 우리나라와 지형의 특성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이게 사계절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당연하겠죠, 그죠?
뭐 동남아 이런 데는 오히려 태양광 쪽이 에너지가 좀 효율적일 수도 있고, 네덜란드나 이제 이런 쪽으로는 이제 오히려 풍력 에너지가 좋을 수도 있고, 뭐 일본도 풍력 에너지가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육지로 좀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사계절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에는 조금 멀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기술적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 모듈의 기술적 발전을 이뤄낸 이유가 바로 지리적 특성상 태양광 에너지의 효율을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술적인 부분을 발전시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발전된 기술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말 독보적인 기술을 갖게 된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할 수 있는 기술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단계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인공지능이랑 태양광이랑 지금 기술적 융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나아가서는 빅데이터까지 이제 기술적인 융합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앞으로 나아가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 태양광 에너지를 이제 받으면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에너지 저장 장치는 실질적으로 모든 100% 에너지를 저장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100%까지 끌어내는 게 바로 이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도 충분한 기술력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까지도 지금 태양광이랑 연동이 지금 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 발전을 이뤄냈더니 이런 다양한 산업군과 융합이 되더라,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모멘텀은 더 커질 것이고요. 이런 기술적 발전이 됐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금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태양광 에너지의 주요 이슈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이슈예요. 4월 20일, 저번 달 4월 22일에서 4월 23일 기후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자, 바이든의 태양광 드라이브, 한마디로 태양광 패널에 5억 개를 태양광 패널을 5억 개를 추가를 해가지고 이거를 점점 더 확보를 하겠다, 태양광 에너지 시설을 점점 더 확보를 하겠다, 이 내용이 바로 기후 정상회의의 내용입니다. 자, 누적 설치량의 2배 이상이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거예요. 5월 3일, 앞으로 이제 모레죠.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G7 의무장관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의무장관 회의에서는요, 기후변화 협력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태양광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그린, 친환경 이쪽으로는 충분히 이제 호재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5월 30일 날 뭐가 있냐면은 P4G, 이제 G4예요, G4.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를 두고 2030을 위한 연대를 이제 만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이슈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친환경 에너지가 어때요? 좀 이렇게 들썩들썩인다, 그죠? 자, 그럴 때마다 이제 들썩들썩일 때마다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서 미리 선침해라는 게 원래 승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선침해하는 전략을 좀 가져보시기 바랄게요. 노란톡 참여하시면은 이런 것들 같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노란톡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태양광 에너지의 주요 이슈, 그리고 또 주요 기술들, 이런 거 좀 더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태양광 산업의 3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구성 요소. 아까 제가 이제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되게 먹거리가 많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왜 먹거리가 많은지 한번 살펴볼게요. 태양광 산업은 몇 가지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냐? 바로 3가지 정도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소재 산업. 이 소재 산업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원료가 들어갑니다. 이 원료는 실리콘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웨이퍼가 들어가요. 자, 그리고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구성 요소, 부품 산업과 태양전지 산업입니다. 여기는 셀이라는 이 구성 요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모듈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구성 요소, 시스템 산업과 전력기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이제 당연히 인버터는 들어가겠고요. 자, 두 번째 축전지, 세 번째 전력기기,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제 구성 요소가 3가지 봤어요. 소재 산업과 부품 산업, 그리고 태양전지, 시스템 산업과 전력기기, 이렇게 뭐 큰 카테고리 내에서 3가지 산업을 봤는데,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연결돼 있죠, 선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어디로 간다? 이제 이런 시스템, 이런 구성 요소가 만나서 태양광 산업이 전기차로까지 펼쳐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가정에까지 공급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태양광 발전소까지
더 확보를 하게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만 해도 지금 엄청난 우리 시장이 먹거리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가정에 더 원활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전력으로서 활용이 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되게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가 당연히 많이 생기면은 여기에서 이 발전소 관련주들도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거리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OCI 같은 경우도 이 구성 요소 중에 하나죠. 자, 보시면은 태양광 에너지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제우스라는 종목인데 이 제우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신경 쓰고 있을 때 태양광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저점 대비 166% 이렇게 이만큼 올랐어요. 심심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어때요?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세를 형성해 가고 있죠, 여러분. 이만큼이나 태양광 에너지는 큰 우리에게 이 수익을 줄 수 있는 재료거리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급등주나 테마주 이런 거 따라가도 물론 잘하시는 분들 잘하시겠지만 대부분 개인 투자자는 이런 것들 못 먹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천천히 움직이더라도 이렇게 추세를 형성해서 가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투자할 뿐이지 시간 투자 대비 이런 좋은 수익률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자, 아까 제가 방금 얘기한 세 가지 구성 요소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또 살펴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방금 제우스 같은 거 이런 종목들 놓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놓쳤다 그래도 관계없어요. 놓친 걸 계속 쳐다보는 게 아니라 다른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중에 재료나 수급, 차트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공략할 종목이 충분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특히 친환경 테마 같은 경우는 강한 재료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받으려면은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관련주도 더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걸 드릴 건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태양광 에너지의 로드맵입니다. 관련주들이에요. 중간에 태양광 에너지가 쫙 이렇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한 첫 번째, 자, 소재 산업입니다. 소재 산업에 이만큼 있죠. OCI 여기 딱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스템 발전소예요. 시스템. 여기 이렇게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죠? 요즘 핫했던 대성 파인텍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품 전기 있습니다. 여기가 뭐가 있어요? 이만큼 있는데 여기 제우스, 아까 얘기한 제우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나 많아요. 지금 이런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펼쳐봤을 때 얼마나 돼요? 대략 한 40개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안 보이시죠? 이거 이제 받으러 들어오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셔야지 이 로드맵을 같이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로드맵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공부만 조금만 해보셔도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이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셔가지고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강의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로드맵, 이 로드맵 받아가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샵 0988로 홍주원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와 함께 링크가 전달이 됩니다. 그걸 타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냥 제일 쉽게 하시는 방법은 카메라 열서가지고 이 아래 하단에 있는 QR코드 딱 찍어서 오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로드맵 제공 드리니까요. 얼른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배운 게 오늘 태양광 에너지예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사실 태양광 에너지 할 말이 좀 더 많은데 방송이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더는 못 해드려요. 그래서 이 태양광 에너지의 추가적인 전략과 추가적인 어떠한 이런 강의는 노란통 안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1%의 수익, 1%의 비밀 클래스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홍주원 위원의 원포인트 레슨, 오늘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1%의 비밀 얻어볼 수 있었고요. 정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홍주원 위원에게 더 자세한 개인 레슨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88번호로 홍주원이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바로 노란톡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휴대폰 카메라로 여기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사진 촬영하시면은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뜨게 됩니다. 그거 눌러서 여러분들 쉽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홍주원 위원님의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바로집도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홍주원 위원과 함께 했고요. 이번에는 돈 되는 테마주를 찾아 떠날 건데요. 박진섭 위원과 함께 돌아올게요.
이번 주 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던 핫하고 쿨한 이슈와 종목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박진섭 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드디어 우리가 한 테이블을 씁니다. 평소에 너무나 반가워요. 저도 언젠가같이 한번 이거 방송을 제가 하고 싶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항상 같은 거울 보면서 이렇게 예. 외모만 단장하다가 오늘 우리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예. 수익을 단장해 볼까 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시장 이번 주 어떤 테마나 이슈가 좀 핫했는지 분석해 볼까요? 예, 일단 현금 새롭게 오신 거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예, 그리고 뭐 시장 뭐 지금 사실은 뭐 좀 좋지 않았습니다. 뭐 며칠 동안 힘이 없었고요. 뭐 다 이제 아시는 뉴스겠지만 공매도 앞두고 시장의 어떤 경계 심리가 강화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뭐 시장이 뭐 공매도 대상이 되는 종목들이 물론 따로 있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근데 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전반적으로 모든 테마 섹터들이 하락세를 뭐 일부 종목들은 오르고 있지만 대부분의 테마 섹터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다음 주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 오히려 이제 항상 모든 부분이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시장은.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시장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때문에 미리 지금 주가가 사실 하락세를 보이고 미리 매를 맞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볼 때는 공매도와 관련이 없는 종목들 이런 위주로 상세가 나올 것 같고요. 당분간은 그렇지만 공매도에 관련 있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종목들별로 해서 좀 차별화돼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와 영향이 없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십니다. 네, 이 공매도와 관련이 적은 종목들의 상세가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공매도와 관련된 종목들 아무래도 이 종목에 대한 주가 변동성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의 트렌드 흐름을 쫙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죠. 돈 되는 테마주 업앤다운 이번 주 핫 섹터와 쿨 섹터 지금 확인해 보죠. 자, 이번 주에 핫 섹터, 쿨 섹터 보니까요. 러시아 백신이 핫했고요. 전기차 쿨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시장을 움직였었던 이러한 섹터들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핫 섹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 뭐 이번 한 주 아마 다 아시겠지만 한 주 내내 뭐 사실 뭐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림소리 걸었죠. 그렇죠. 근데 한 주 내내 강했던 섹터가 바로 이 러시아 백신 섹터입니다. 섹터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테마, 러시아 백신 테마입니다. 그래서 네. 뭐 아마 한 주 내내 강했습니다. 그래서 스푸트니크 V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테마가 국내에서 보면은 한국 코러스 그리고 휴온스 글로벌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뭐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더라도 뭐 세계로 수출액이 열리게 되면서 기대되는 효과가 뭐 1조가 넘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들이 불이 붙은 거는 사실은 뭐 저희가 이번 주에 뉴스가 나왔죠. 강원도지사와 사실은 이 러시아 대사관이죠. 러시아 대사 만나서 말 그대로 저희가 백신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생산을 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짧은 뉴스였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보면 한국 코러스죠. 한국 코러스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이수에치스, 이 종목이 대장주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종근당 바이오로 대장주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테마 내에서도 늘 대장주가 바뀝니다. 한 번 대장주가 영원한 대장주가 아니라 늘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종근당 바이오가 이번 주에 뭐 상한가도 가고 어제도 뭐 지수 하락 속에서 빛났습니다. 어제도 한 23%의 급등세가 나왔고요. 이렇게 모든 종목이란 건 한번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조정을 보이고 가고 뭐 왜냐하면 시장에 당연히 그 대기 매수세들 저 종목 내가 살 뻔했는데 아깝다 이렇게 놓치신 분들이 또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내려가려고 해도 대기 매수가 또 들어옵니다. 그게 시장의 생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휴온스 글로벌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름 그대로 딱 떠오르는 게 바로 휴온스 글로벌이죠. 휴온스 글로벌, 휴메덱스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휴온스 글로벌이 대장주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실제로 이 그 휴온스 글로벌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거는 휴메덱스입니다. 그런데 휴온스 글로벌의 자회사죠. 근데 보통은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효과가 자회사가 강할 수도 있고요. 뭐 모회사가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저희가 굳이 이유를 따질 것도 없이 시장에서 강한 종목으로 저희가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휴온스 글로벌이 대장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제도 뉴스가 나왔죠. 뭐 보령제약 계열사인 보령 바이오파마가 스푸트니크 V 러시아 백신 생산
말 그대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뉴스 플로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저희가 항상 이미 알려진 뉴스는 주가의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뭔가 뉴스 플로우가 기대가 되고 이럴 때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종목들 이미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뉴스들입니다. 물론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 있겠지만, 하지만 러시아 백신 이건 사실 아직은 여러 가지 쉽게 말씀드리면 아직 정글이라고 할까요? 정글 개척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나올 뉴스 플로우도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제도 당장 보면 보령 바이오파마가 뭐 백신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보령 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뉴스 플로우가 기대가 앞으로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백신 이 관련주들은 뭐 다음 주에도 좀 핫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주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핫한 테마로 러시아 백신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이 백신 접종률에 대해서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 스푸트니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관심이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런 테마에 대해서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쿨섹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전기차, 사실 연초에 전기차 굉장히 쌩쌩 달려줬는데 조정을 받았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달렸죠. 네. 혼자 너무 신나게 달렸습니다. 쉬어가는 구간인가요? 네, 좀 휴게소죠 지금은. 휴게소 구간이고요. 뭐 사실은 뭐 이게 쿨이라는 게 참 쿨한 사람이라는 건 참 좋은 용어인데 뭐 쿨한 게 뭐 시장에서 뭐 안 좋다는 얘기인데 쿨한 게 말고도 또 이제 지금 잠깐 시장에서 쉬어가는 국면에서 네. 다시 강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 당장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스닥 지수 뭐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 그래도 가지신 분들이 좀 이렇게 제가 힘을 드리자면 네. 어제 뭐 시장이 나스닥 지수가 한 1% 가까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뭐 저희가 대표되는 기업들 뭐 애플, 인텔 다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제 오랜만에 테슬라가 5% 가까운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중 최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나스닥 지수 하락하는 가운데 테슬라는 상승폭을 점점 키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일중 최고점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 좀 아무래도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게 저희가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그동안 소외받던 업종들이 주가 저 종목이 갈까 하던 철강주나 해운주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불이 붙었습니다. 돈의 방향이 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기차 업종 내에서도 뭐 부품주들 또 시트 같은 내장재주들 이런 종목들끼리 순환매가 돌면서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뭐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뭐 따지지 않고 정말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보면 뭐 다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특별히 강한 섹터가 없고 전기차 내에서도 다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전기차로의 대세 흐름이 변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금 흐름이 잠시 저희가 잠시는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올해 바이오, 뭐 철강, 해운 이런 쪽으로 옮겨가면서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반도체 또 이런 기존의 어떤 주도 양대 산맥이죠.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큰 흐름은 사실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기차 침투율 아직도 상당히 낮고요. 계속 높아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중장기로 보신다면 전기차 사실은 끌고 가시는 게 맞고요. 증시에 뭐 당연히 음지가 양지가 되는 순환매 과정으로 보시고 지금은 정말로 저도 뭐 낚시를 한 3번인가 밖에 못 가봤지만 아무튼 낚시대를 드리우고 기다리는 낚시 가보셨나요? 강태공처럼? 강태공 정말 들어본 필명 아닌가요? 아니, 대어를 낳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맞죠. 예, 그 말 맞습니다. 네. 지금 낚시대를 드리우고 기다리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좀 기다리시는 게 맞아 보이십니다. 예. 네, 앞으로의 성장성도 기대되는 바이니까요. 현재 좀 상승 동력 낮아진 모습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의 밝은 전망도 기대된다라는 말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핫섹터에 대해서 러시아 백신 이야기해 주셨고요. 쿨섹터의 전기차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사랑했었던 이번 주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그쪽은 어디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 무엇이었을까요? 펄어비스인데요. 펄어비스 게임. 예, 맞죠. 펄어비스 게임. 예. 게임주가 좋았나요?
게임주가 좋지 않았죠. 네. 근데 왜 사랑을 받았어요? 개인 여기서 제가 우리 앵커님은 처음 오셔가지고 제가 컨셉을 잡을 때 한 주 내내 순매수세를 보인 종목을 그렇게 사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저점에서 펄어비스를 많이 매수를 했군요. 올라도 사랑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한 주 내내 매수했기 때문에 근데 왜 관심 있으세요? 흐뭇한 미소를 네네. 오늘 아무튼 게임, 펄어비스에 대해서 제가 늘 이야기하고 이 거래소 시장의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코스닥 종목을 처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펄어비스 시총 상위 5위의 종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그리고 9거래일째 지금 하락세가 사실 앵커님도 약간 좀 의구심이 들만 합니다. 왜냐하면 9거래일째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좀 답답하죠 지금. 네.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진짜 완전 액면 분할 이후 쭉 내림세를 걷고 있는데요. 완전히 에스컬레이터 같죠. 쭉 내려가는 흐름인데.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매수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어차피 저점을 노리는 부분인데요. 한 주 내에 근데 아까도 제가 아마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기금에서 4월달 저번 달이죠. 저번 달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철강주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으로 사실은 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나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코로나 관련 수혜주들은 사실은 지금 연기금도 사실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중요한 게 이게 검은 사막으로 대표되는 게임 회사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그런데 코스닥 150 종목 이 부분에 사실은 하락세가 이번 주에 들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놓고 보신다면 펄어비스도 시가총액이 3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시가총액 약 150이 이내에 드는 종목들은 바로 시총 지금 아마 보여진 종목도 한번 시총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가총액 약 5,500억 5,500억이 넘는 종목들이 바로 저희가 코스닥에서 코스닥 150에 속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5,500억 정도 기준이 되는데요.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 코스닥 시장도 막연한 불안감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면 이런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정말 엄청 사실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단기적인 수급이 깨진 부분이 있고요. 두 가지입니다. 1번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점, 그리고 2번 사실은 지금 코로나 수혜주에서 오히려 코로나 수혜주들이 코로나 백신 국면에서 오히려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두 가지 악재로 인해서 사실은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게임주들도 본업인 장사를 저희가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바닥을 찾고 올라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펄어비스도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낚싯대를 들이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회사가 만약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적자가 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낚싯대 들이어도 전혀 고기를 잡을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 지금은 충분히 장사를 잘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표를 많이 받았었던 펄어비스에 대해서 대응 전략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 주 공매도 입주를 앞두고 이 수급에 대한 부분이 불안정한 모습이 있고 주가가 굉장히 또 조정을 받고 있는데 탄탄한 만큼 언젠가는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 되는 테마주 머니왕 박진섭 위원의 추가 전략을 더 듣고 싶다. 공략주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집중해 주세요. 이 방송 끝나고 10시 반입니다. 바로 박진섭 위원의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를 검색해 가장 위에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시면요. 박진섭 위원의 사진이 보입니다. 위원님의 얼굴을 클릭해 보시면요. 바로 무료 방송에 참석해 보실 수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두 위원님과 함께 다음 주 수익 전략은 무엇인지 따끈따끈한 추천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넥스트 머니, 넥스트 수익額은 바로 나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시간입니다. 두 위원님의 새로운 추천주가 잠시 후 공개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전에 제시되었던 종목들의 흐름 좀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원 위원님의 삼화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4일 편입됐고요. 매수 가격 21,550원에 목표 가격 25,0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최고가가 37,300원, 최고 수익률 무려 73%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1월 초에 이 종목을 편입해서 무려 73% 최고 수익률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대단한 수익률을 보였었던 삼화전기에 대해서 홍주원 위원님 리뷰 좀 도와주시죠. 네, 어차피 이 시대적 배경이란 거를 제가 꾸준하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시대적 배경과 종목이 갖고 있는 사업성과 이게 두 개가 맞는다 그러면은 이 재료는 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 그럼요. 예. 근데 지금 이 시대적 배경에 너무 부합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나 어떠한 그런 뭐 사업성 같은 게 정말 시장에서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경쟁력도 큰 회사고요. 그리고 뭐 실적 또한 여전히 지금 역시 뭐 계속 매출이 잘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찾기가 어려워요. 뭐 실적도 좋고 재료도 좋고 그리고 펀더멘탈까지 좋고 이게 세 가지 이 합이 맞는 종목을 찾기란 쉽지가 않는데 이런 종목이 바로 그런 세 가지 합이 맞는 종목이고 우리가 조금 시간만 여유 있게 본다 그러면은 정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수익이 엄청 잘 나고 있죠. 이게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더 올라갑니다, 이 종목은. 지금 추세가 막 편성됐기 때문에 이 추세는 지속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삼화전기 여전히 탄탄한 기업이고 앞으로도 긍정적인 전망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고 수익률 73%대 굉장히 대단한 모습이고요. 다음에는요, 태움로직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11월 말일에 편입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의 목표 가격 6,8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최고가 9,500원 터치하면서 최고 수익률 76%대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태움로직스가 이번 주 시장 내림세를 걷는 가운데에서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점 굉장히 또 긍정적인 모습인데요.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종목이 이제 저번에 이제 목표가 딱 도달하고 종목 AS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이 목표가는 이미 이제 지금 어차피 올 수밖에 없는 목표가고 문제는 목표가 이후로 더 얼마를 가느냐가 더 중요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이제 그 이후에 갈 수 있는 가격대가 10,000원까지는 좀 보고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쉽게 9,500원까지 딱 올라갔다가 지금 시장 영향을 받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000원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차트를 봐도 사실은 되게 지금 수급 상황이라든가 흐름이 되게 좋아요. 여기서부터 쭉 시작됐는데 여기서부터 이동평균선을 좀 벌려가더니 조금 횡보를 해줬어요. 다만 바로 횡보를 끝나자마자 뭘로 보답을 해주죠? 엄청난 상승으로 보답을 해줍니다. 이 상한가로 보답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를 해줘요. 자, 전고점 여기죠. 근데 이제 전고점 돌파한 부근이 바로 이 장대 양봉이 출현된 날이에요.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돌파를 해주면서까지도 상한가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엄청난 수급에 힘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역시나 어떻게 되죠? 역시나 전고점 돌파가 또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종목은 상승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0,000원까지는 충분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태움로직스 10,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와, 종목들의 흐름이 이번 주 약세장 속에서도 참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니왕이라고 칭하고 싶고요. 제가 이 왕관을 좀 수여해드리고 싶은데요. 홍주현 위원님께 이 수익률 왕관을 좀 수여해드리겠습니다. 아직 하나 이거 지금 너무 대단하신 것 네. 같아요, 수익률이. 알겠습니다. 네, 한번 써주세요. 이거 쓰고 그러면은 나머지 브리핑 하겠습니다. 제가 종목 리뷰를 또 여쭤볼 아니, 저번 건데 주에도 썼네요. 쓰고 해주세요. 네. 아이고. 수익률 왕이시니까요. 왜냐하면 다음 물어볼 종목이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단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이번 주 사실 양지수가 모두 내림세를 걸었기 때문에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대우조선해양 이게 무슨 일이죠? 거침없이 올라가는 모습이 참 대단합니다. 네. 어떻게 발굴해내신 종목인가요? 제가 4월 초에 이제 원포인트 레슨 머니양에서 했거든요. 원포인트. 이거 계속 쓰고 있어요. 네.
역시 머니왕이기 네. 때문에. 그 뭐냐면 원포인트 레슨을 했었는데 네. 그때 원포인트 레슨을 했던 주제가 BDI 지수였었어요. 오. BDI 지수가 무엇이냐, BDI 지수에 공략할 게 무엇이냐. 그러면서 BDI 지수 강의를 해드렸는데 네. 강의하고 마지막에 이제 추천주로 자 BDI 지수 관련돼서 대우조선해양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해서 추천한 게 이제 대우조선해양이에요. 오, 네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조선 우리 국내 대한민국의 조선업계 역사를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역사를 공부를 하면은 조선업의 역사를 공부를 하면은 조선업은 지금 바닥일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오.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공부를 시켜드렸지만 네. 여러분들 지금 그거 못 보신 분들도 조선업의 역사를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오. 지금 이 조선업이 얼마나 바닥인지 여러분들이 그때서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K조선이 다시 바람이 불고 있죠. 지금 3개월 연속으로 저기 중국 그 조선업을 1위를 탈환을 해가지고 3개월째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시 중국한테 뺏겼던 조선업을 다시 되찾아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직까지도 이 조선업은 바닥이고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올랐으니까 많이 올라 보이시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구나. 추천일 대비해서 추천일 이때 추천을 드렸으니까 추천일 대비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추천을 하자마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30%대죠. 30%대 지금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많이 올랐구나, 이제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이거는 바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좀 길게 보시면요, 여러분. 잠시만요. 길게 이렇게 좀 보시면은 이 대우조선해양이 얼만큼 올라갈지 보세요. 이게 1호번이 10년 동안의 차트입니다. 우리 조선업계가 201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까지 이때가 이제 중국한테 뺏겼던 10년이에요. 예. 근데 지금 다시 찾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바로 어디 구간이죠? 바로 25,000원 부근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부근이라는 거죠. 네. 아직까지도 바닥이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 종목은 뭐 대우조선해양뿐만이 아니라 조선업 자체가 되게 좋은 종목도 많으니까 앞으로 좀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이 종목은 4월 5일에 편입해서 대단히 빠른 수익률 그리고 이번 주 대단한 시세 분출을 해냈습니다. 25,000원 지지 이 부분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메모해 두시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박진섭 위원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종목의 수익률이 굉장히 강한데요. 경보제약 이 종목의 최고 수익률 무려 96%대, 거의 100%에 가까운 수익률 경보제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경보제약 얼른 이야기 들어봐야겠네요. 예, 경보제약은 사실은 뭐 저희가 말씀드리고 주가가 많이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또 그만큼 또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 또 다시 이제 상세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 말씀드린 이유는 그 포인트,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종근당 바이오죠. 종근당 바이오 계열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백신은 어떤 이 회사 자체가 원료 의약품 회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그 종근당 바이오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고요. 두 번째 모멘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대기업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회사들은 언제든지 그 대기업의 수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또 앞에 이번에도 주가 급등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앞에 대기업이죠. 앞에 저희가 대기업을 말 그대로 대기업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 플로우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5일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가 났죠. 그 후에 5일선과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걸 종목을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신 건 이걸 겁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예, 바로 이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황금선 주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리가 얼만큼 강한지는 아마 저희가 실제로 매매를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 경보제약의 종목의 황금선 주가는 바로 13,600원입니다. 이 자리 지지 보인다면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시기 때문에 이 종목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보제약 황금선 13,600원 매수자리 이야기 나눠주셨으니까 잘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는요, 미래생명자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세요. 예, 아마 미래생명자원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아마 제 공개 방송이죠. 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 종목 제가 뭐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요새 최근 들어 물류 대란, 조짐이 보이다 보니까 쿠팡 관련주들이 같이
강세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종목이 사실 동방, 뭐 KGTC인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물류 전담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미래생명자원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저희가 이 쿠팡의 반려동물이죠. 전문 브랜드, 뭐 저희가 꼬리별, 뭐 탐사 이런 부분에서 제품, ODM으로 제품을 공급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차트를 보시더라도 제가 딱 여기 지금 빨간 선을 한번 잘 보시면 빨간 선을 아주 진하게 크게 그려놨습니다. 이게 바로 황금선 주가입니다. 미래생명자원은 5,500원이라는 자리가 아주 강력한 황금선 주가 자리입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분에서 앞서서 지난 3월이죠. 3월 달에 벌써 3번에 4번에 크고 작은 좋은 수익계를 주었고요. 그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공개방송에서 이 종목 지금 매수하시는 게 아닙니다. 5,500원 돌파할 때 황금선 주가 5,500원 돌파할 때 매수하시는 거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서는 정말 긴 시간, 약간 시간이 필요했죠. 그러면 여기 상당히 지루한 투자가 되는데 바로 저희가 4월 27일이죠. 5,500원 돌파하고 나서 6,000원까지 바로 뻗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아래 내려왔죠. 내려오고 나서 어제죠.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5,500원을 돌파하고 나서 어제 뭐 24%. 어저께 뭐 상한가를 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5,500원 중요하게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5,500원 중요하게 살펴보면서 이 종목 대응해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제주은행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가요? 제가 이 종목은 뭐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주포 황금선 주가가 바로 7,000원. 7,0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한 차트를 보시면 이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놨습니다. 뭐 공개방송에서 아마 오셔가지고 제주은행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신 분이 여러 분 좀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 종목도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뭐 지켜야 될 자리 7,000원 자리에서 지켜내고 바로 이제 주가가 뭐 11%까지 상승을 세를 보였고요. 네. 그래서 뭐 상당히 좀 약간 지루했죠. 조금은 지루했습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에게 매수 계획이 좋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고요. 그럼 지금 현재 시점이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박스권에 갇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6,780원, 7,000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제주은행은 지금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7,000원 돌파하고 지지를 보일 때 그때 매수하시면 또 좋은 수익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000원 황금선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새로운 전략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주원 위원님 어떤 종목인가요? 자,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디지캡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디지캡 같은 경우는 뭐 자세한 내용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노란통 안에서 해드리고 가격 전략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월요일 시초가로 들어가시면 되고 목표가 7,700원, 손절가 5,85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세한 이 기업에 대한 정보는 노란통 안에 들어와가지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디지캡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요, 박진섭 위원님의 공략주 얻어볼게요. 예, 팜젠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요새 뭐 바이오주들이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 또 러시아 백신 이 두 가지가 끝입니다. 그게 가장 강하고요. 이 종목 팜젠사이언스는 저희가 엑세스바이오죠. 정말 이 종목 무섭게 올랐습니다. 무섭게 올른 종목인데 그 회사가 바로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요. 뭐 영업이익, 뭐 엑세스 바이오를 저희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자세한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한 주포의 황금선 가격 전략은 잠시 후방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시작됩니다. 10시 반이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를 검색해 들어오시면 바로 박진섭 위원의 얼굴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 박스 방송 중 클릭하시면요.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100원의 이용료가 준비되어 있는 샵 0988번으로 홍주원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홍주원 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